미국의 1% 금리 인하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0.5% 금리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제로금리죠. 근데 금리 내린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미국이 오늘 금리 1% 인하를 했죠. 우리나라도 바로 이어서 0.5% 인하를 합니다.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든 건데요. 일단 미국 연준에서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는데 아직 몰라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금리를 내리고 금리를 내렸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는지,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금리를 왜 내릴까요?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죠.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1% 초중반대인데 이번에 정책 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리는 더 낮아질 거예요. 예금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금리도 자연히 따라 내려가겠죠. 금리가 떨어지면 기업과 개인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은행에 돈 맡겨봐야 예금 이자도 적고 금리도 싸겠다. 너도 나도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 돈으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시장에 돈이 도는 상황인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면 그 돈이 사업이나 투자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1% 내리는 것도 모자라서 양적 완화까지 함께 하기로 했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저금리 시대엔 뭐가 달라질까요? 첫 번째, 통화량이 증가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시중에 돈이 풀리죠?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5,000원 하던 짜장면이 6,000원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율 상승. 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 그러면 환율도 떨어진다. 물론 이 부분은 그 질병 사태에 따라서 경기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실물 가격 자산이 상승한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기업들이 그 풀린 돈을 받아서 임금을 준다거나 급한 거래 대금을 정산한다던가 투자하는 데 사용한다던가 이러면 베스트겠죠. 하지만 보통 이런 부분보다는 개인들이 일반 가게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물 자산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기 부양이란 목적과 다르게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이 저금리, 제로금리 시대의 단점, 위험성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실물 자산,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들의 거품이 끼게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가계부채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러 있죠. 금리가 낮아질수록 사람들은 대출을 더 땡겨서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가격은 점차 오르고 거품이 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산 가격 상승이 경기가 좋고 소득이 늘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유동성, 즉 돈을 풀어서 올라간 가격이란 거예요. 지금 증시에 풀린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치라고 하죠. 투자는 심리에 의해서 굉장히 좌지우지가 많이 돼요. 질병 사태가 장기화가 되고 실물 경기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돼서 투자 심리가 꺾인다. 그렇게 되면 한순간에 거품이 꺼질 수가 있어요. 자산 가격의 거품이 꺼지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할 때 잡은 담보들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담보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를 하겠죠. 근데 경기는 안 좋아서 소득은 줄고 이자 낼 돈은 없고 원금은 더더욱 갚기 어렵고 자산들은 경매에 넘어가고 파산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가계 부채들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왔죠. 이 자산 거품과 부채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산 가치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위험성은 은행 위험의 증가예요. 금리가 낮아질수록 은행의 수익성은 점차 줄어들게 돼요. 동시에 은행 리스크는 더 커집니다. 왜냐? 담보로 잡은 자산에 거품이 끼기 때문이에요. 거품이 꺼지고 채무불이행이 속출하면 은행도 같이 위험해집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은행에 의존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그 실물 경기에도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저금리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장점도 있지만 양날의 검이라는 거, 잘 사용해야 하는 양날의 검이라는 것도 분명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저금리 시대의 투자처는 말 그대로 제로금리죠. 현금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이자는 낮아지고 이런 시기에 예금은 재테크가 아닙니다. 참고로 지금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의 마이너스 금리 진입 전 1년 전과 마이너스 금리 시행 이후의 자산 가격 변동 현황을 볼게요. 마이너스 금리 1년 전에 주식 가격은 3.7%가 하락,
마이너스 금리 시행 후에는 14.3%가 올랐습니다. 부동산은 마이너스 금리 전보다 10.4%가 올랐고요. 이건 시중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이후에 주식과 부동산의 수익률이 좋아진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보여지죠. 특히 주식의 가격 상승이 눈에 띕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가 내렸다고 무작정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질병 사태가 장기화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인데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병 사태가 단기에 잡힐 경우, 그런 경기는 머지않아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리기 때문에 자산 가격, 특히 주식의 가격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질병 사태가 장기화되고 경제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 가격이 급격히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빚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망하는 거예요. 지난 영상 국가 부도의 날 경제 위기에 부자 되는 방법, 이 영상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오시죠? 어쨌든 시중에 풀린 자금들은 언젠가 들어가야 되는 숙명을 갖고 있어요. 결국 그 타이밍은 경기가 회복되는 그 시점의 문제인 거고요. 그럼 그 시점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느냐? 그 질병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되는지, 그리고 미국, 러시아, 사우디 유가전쟁, 이 부분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분할해서 자산을 매입하시는 거예요. 저금리 시대 재테크, 다음 세 가지를 실행하세요. 먼저 종잣돈을 모아라. 지금은 종잣돈을 모으고 부채를 줄여 나갑니다. 언제까지?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일 때까지. 그때 투자할 자금을 모으고 부채를 줄여 나가야 되는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모르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 저점에서 우량 주식을 적립식으로 사 모아라.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졌죠. 그 가격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이런 AI, 인공지능 관련 세계 최고 기업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경기 저점 하강 국면을 기다렸다가 반등하는 시점부터 적립식으로 주식을 사서 모아가면 됩니다. 이럴 때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우지수가 9% 떨어졌는데 저점 아니야?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가 아닙니다.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잠시 시장에서 멀어져서 내 일이나 가족, 취미생활을 하면서 관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시장 안에서만 공격적으로 계속 투자에 몰입하고 하다 보면은 판단력을 잃게 되거든요. 멀리 길게 봅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시간봉, 일봉 이런 게 아니라 주봉, 월봉 이런 식으로 거시적으로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은 주식시장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행한다. 보통 주식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시작하면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텀을 두고 부동산이 같이 올라갑니다. 이 주식의 반등 시점을 보고 부동산 들어가는 타이밍을 재보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제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죠. 저금리 정책의 목적대로 그 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하고 질병 사태가 단기에 해결이 된다. 그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자산 가격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질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는 자산 가격이 거품이 빠르게 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관망하면서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좀 떨어져서 멀리 거시적으로 크게 길게 보시라는 겁니다. 돈이 풀리니까 무조건 자산 가격이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묻지마 투자를 하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시기의 문제입니다. 질병 사태와 같은 국제 정세를 잘 관망하시고 투자 시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종잣돈을 모으고 부채를 줄이면서 적절한 시점부터 우량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해 나가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제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금과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위험을 많이 리스크를 해지해 줄 겁니다. 금과 달러 투자 영상도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영상 주위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고요. 모두 현명하게 저금리 시대를 헤쳐나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